오늘이 제일 아마도 쉽지 않을까. 네. 오늘 제일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시행 사건 이것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시행이 아까 영어로 보자면 그냥 어떤 그 행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사위를 던진다, 아니면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게 이제 행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건은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결과겠죠. 그러니까 뭐 동전이 앞면이 나갔다, 뭐 뒷면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책에 지금 38쪽의 내용을 선생님이 쉽게 좀 정리하고 있다. 그럼 동전이 앞면, 뒷면 각각 하나씩이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근원 사건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표본 건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용어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정의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합집합, 교집합을 이제 생각하면은, 자, 우리가 합집합은 이제 A 또는 B,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제 합친다라고 해서 이제 합집합을 이제 사건, 이제 확률 개념에서는 합사건으로 봐요. 근데 공통으로 A도 일어나고 and B도 일어난다라 했을 때, 교집합은 우리가 교가 아니라 곱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집합에서 우리가 둘이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서로 하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배반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의 이제 확률을 찾는 거랑 확률의 연산법, 덧셈까지 아마도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 또 A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집합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똑같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정의는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덧셈 정리도 사실 집합으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과연 우리가 배우는 이 확률에 대해서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물어보고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39쪽입니다. 필수죠. 이번에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던지는 시행, 이제 행위를 어떤 했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1부터 6까지 있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는 2, 3, 5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의 밑줄 그어봅시다. 자,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배반 사건이래요. 그럼 2, 3, 5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럼 가질 수 있는 게 1, 4, 6만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1, 4, 6이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되더라? 원소가 3개 있으니까 A와 배반 사건이면 1, 4, 6만 넣었다 뺐다 해서 2의 세제곱이 몇 가지? 8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1-1에 별표 치시고, 1-1은 별표는 배반 사건이니까 쉽게 말해서 배반 사건은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교집합이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개념 내용을 조금씩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집합 개념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표현을 하기 좋아서 이제 하는데, 이런 거죠. 자, 조금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여자가 55야. 그럼 남자가 45겠죠? 자, 여기서 여자의 비율을 물어봤어. 비율은 전체 몇 분의? 100분의 55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 100분의 55는 좀 프로포션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률, 프로비리티는 내가 100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을
랜덤 샘플링을 해. 그냥 무작위로 내가 추첨을 했어. 무작위로 추첨했을 때 여자일 확률은 내가 총 몇 개, 원소가 몇 개 있어? 100개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여자일 확률은 55잖아. 자, 계산은 똑같아. 근데 약간 좀 접근이나 그 지향하는 게 좀 다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확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반은 이거예요. 그러면 A의 확률, 이 P는 probability고 PA는 전체 원소 개수 중에 A가 몇 개 있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우리가 오늘 확률을 처음 배웠어요. 물론 확률을 기존에 과거에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확률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하는 건 사실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 기존의 데이터 가지고 확률을 하는 거는 약간 좀 통계 기반으로 뭐 날씨, 뭐 암, 뭐 질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그런데 확률이 언제 의미가 있어 얘들아? 과거에 있는 거를 확률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사주를 본다고 하죠. 사주도 옛날에 그 중국부터 그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 뭐 100% 과학적이다 아니다 일 수 있는데 통계 기반이잖아, 통계 기반. 자, 구름이 졸라 많아. 그럼 비가 올 확률, 막 내일 뭐 70% 확률로 비가 온다 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게 이제 통계 기반이에요. 자, 내일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왜 중요해? 뭐 우산을 갖고 나갈지 말지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확률은 미래 예측인데 우리가 계속 지금 확률을 지금부터 얘기해서 끝까지 확률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제 모델링까지 가는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온 확률은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전체 원소 개수가 있으면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거 그게 개수가 바로 일단 A의 확률이지 않냐. 약간 맨 처음 뭔 개념으로 가는 거야? 비율 개념으로 입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내가 숫자가 있어. 여기서 소수를 찾으래. 전체 20개 중에 소수인 거 2, 3, 5, 7, 9, 11, 13, 17, 19 뭐 이렇게 8개에서 뭐 5분 이상 뭐 덜 세고 더 셀 수도 있긴 한데 개념이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돼 있는데 n분의 이제 Rn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일정 값의 P에 가까워진다. 사실 이제 리미트 개념이 좀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n이 이제 크면 클수록 저 확률 실제 이 P에 이제 그 가까워진다라는 건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통계적 확률은. 그 통계적 확률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험적 확률이거든요. 저거는 안 나와요. 야, 봐봐. 통계적 확률 예시를 봐봐. 한 개의 U짝을 다 500번 넣었더니 평평하면 275 나왔다. 이때 평평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시험 문제에서는 저렇게밖에 못 내서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서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저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확률의 기본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건 A는 반드시 확률이니까 우리가 0% 이상 100% 이하죠. 그래서 0 이상 1 이하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PS는 확률이 1이고 반드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는 확률이 0이겠죠. 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필수에서 2번 42쪽. 자, 그러면은 내가 주사위가 A, B 총 2개가 있는데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자, A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곱하기 B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중에 전체가 몇 가지? 36가지. 그러니까 표본 곱하기 36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36개인데 합이 8이다. 자, 주사위는 맥시멈이 6이니까 6, 2, 5, 3, 4, 4, 3, 5, 2, 6. 총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자, 5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자, 저 합이 8일 확률은 36분의 5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지금까지 막 이항 정리나 경우의 수나 중복조합, 중복순열 했냐? 이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그럼 경우의 수를 찾을 줄만 알면은 전체 경우분의 니들이 찾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이게 일어날 확률을 찾아봐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
자, 2-2는 재미없으니까 2-2를 봐볼까요? 밑에 문제 2에 집합 A에서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자, 부분집합이 1, 2, 3, 4 총 원소가 4개 있으니까 부분집합이 몇 개 있어? 16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부분집합을 하나 골랐을 때 경우의 수가 16개 분의 3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3을 하나를 무조건 이 집합에 넣어놓고 1이 들어갈까 2가 들어갈까 4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3이 들어있는 집합은 총 몇 개 있어? 2의 세제곱이 8개가 있어서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A의 부분 집합 중 서로 다른 두 개를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내가 16개 중에 서로 다른 거 2개 선택했지. 그래서 교집합이 1개 이하일 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이 막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막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하냐? 전체 부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거를 찾는 걸 계속 물어보고 있다. 필수지 3번을 봐버릴게요 여러분들. A, B를 포함한 5명이 있을 때 A, B가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 자 5명이 줄을 서니까 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내가 500분의 A, B가 서로 이웃한다. 그러면 서로 이웃하니까 붙여서 생각하고 나머지 3명은 상관없다. 그럼 A, B가 붙어있을 때 쌍둥이 경우의 수는 2팩에 총 그럼 몇 명이야? 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2팩 곱하기 4팩 해서 내가 이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자 2번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 허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수가 홀수다. 자 세 자리 자연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자리가 3칸 있고 숫자가 5개 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125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홀수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이 1, 3, 5 홀수만 올 수 있다.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12자리랑 100의 자리는 구애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75 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다. 자 3번 MERRY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MY가 양 끝에 온다. 자 이거는 뭐야? 5팩을 나열해서 R이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리고 M하고 Y가 양 사이드에 온다. M하고 Y 자리 바뀔 때 2가지 그럼 나는 RR2를 가운데에 세팅만 하면은 3팩의 2팩을 통해서 해당 경우의 수를 찾고 확률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쪽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인데 자 배구공이 3개 있고 농구공이 4개가 있고 축구공이 5개가 있는데 임의로 내가 3개를 꺼낼 때 농구공이 2개 나온다. 자 내가 총 공이 몇 개 있어 얘들아? 12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그랬을 때 임의의 3개 공을 꺼낼 때 농구공이 2개 나와. 그러니까 나는 농구공에서 몇 개 뽑아야 돼? 2개를 뽑고 배구공과 축구공을 합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1개를 뽑으면 돼. 아 선생님 농구공이 4개 있으니까 여기서 2개를 뽑고요. 배구공과 축구공을 합쳐서 8개가 있는데 여기서 1개를 뽑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의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갖냐면 좀 밀도의 개념인데 아니 선생님 농구공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뽑아도 되나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배구공이 있으면 배구공 1, 2, 3 자 여러분들 내가 배구공이 2개가 있고 농구공이 1개가 있을 때 농구공 뽑는 경우는 전체 3개 중에 1개지. 자 배구공이 3개 있고 농구공이 1개 있으면 농구공 1개를 뽑는 경우는 자 4분의 1 이렇게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쉬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은 저걸 막 같게 봐야 되는지 다르게 봐야 되는지 같은데 이렇게 내가 뽑을 수 있나? 우리가 뭘 배워서 헷갈려? 막 중국적을 배워서 헷갈린단 말이야. 자 확률은 좀 밀도 개념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여기 뒤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배구공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서로 다른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정확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2번에서 사과, 배, 오렌지 중에서 중공과 허용하여 임의로 5개의 과일을 고른대. 자 이건 또 고르는 거야. 자 고른다는 거는 다시
자, 이것도 잠깐만. 사과, 배, 오렌지를 임의로 5개를 골랐어. 자,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이건 5개 투표하는 거야. 투표. 왜? 검은색 봉다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 선생님 여기서는 12시 3을 했는데요. 이래서 내가 아까 그 말했죠 여러분들. 서로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는 그냥 사과, 배, 오렌지를 중복 허용하여 5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아, 사과, 배, 오렌지가 그냥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일 세트에 사과가 적어도 1개가 포함된다. 나는 애초에 사과를 안 고를 거예요 생각하고 배하고 오렌지에서만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5개를 중복 허락해서 구하고 전체에서 빼버리면 내가 저거의 6번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다. 네, 필수지 5번은 저 정도로는 뭐 식이 좀 나오더라. 흰색과 검은색을 합쳐서 11개다. 그러면 흰색이 x개고 검정색이 내가 11-x라고 세팅할 수 있다 얘들아. 11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공이다. 내가 11개 중에 2번 꼴로 11분의 2로 흰공. 자, 11개 중에 내가 2개를 꺼냈는데 흰공이 두 개 다 나올 때 이게 바로 11개 중에 내가 2개를 꺼냈을 때 흰공을 2개 뽑는 경우의 수죠. 흰공이 x가 있으니까 이 확률이 11분의 2다 라고 알려줘서 x를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46쪽의 기하적 확률은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비퐁의 바늘 문제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많이 모르긴 할 건데 비퐁의 바늘 문제가 기하학적 확률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뭐였더라? 내가 좀 스토리가 정확히 기억나는 비퐁이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제 보도블록이나 지하철 선로나 뭐 어디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길이가 L자인 바늘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애가 이 선에 걸칠 확률 해가지고 확률을 구해서 막 적분 막 사인이 나와서 막 적분해야 되거든요. 이게 옛날에 논술이 좀 몇 번 나왔었어요. 막 이걸 응용해가지고 막 어려운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기하학적 확률이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이 비퐁이 받은 문제가 논술에서 사라졌어요. 뭐 억지로 연결해서 하려면 하겠는데 기하학적 확률을 그냥 여러분들 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력에 무관하게 그냥 랜덤으로 관역판에 이제 꽂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화살이 꽂힐 확률은 전체 면적분의 저기 해당 면적이 같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따라서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덧셈 정리까지 할 건데 자 어차피 한 5분에서 10분이면 5분에서 10분까지 5분에서 10분이면 내용은 끝나. 자 개념은 없어. 그냥 경우의 수 구한 것만 우리가 이용을 하면 돼. 자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를 빼줘라. 여기서 전체 원소 개수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자 당연히 배만 사건이면 이게 공집합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죠. 이 사건의 확률은 전체에서 당연히 A의 사건의 확률을 빼면 돼버리니까 여기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넘어가서 4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연산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A의 확률이 자 10분의 3이다. B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0분의 3이다. 자 우리 이거 보자마자 여사건 생각해서 P, A의 합집합 B는 드물어와 법칙 여집합 쉬운 거죠. 자 나머지는 10분의 7이다. 그럼 나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버리면 바로 너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집합 연산하듯이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7번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자 20장의 카드가 있다.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 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니들이 찾을 줄 알면 3의 배수가 6개, 4의 배수가 5개 합쳐서 11개인데 동시에 겹치는 교집합을 한 개 있으니까 저 경우의 수는 10가지예요.
해놓고 20분의 10을 해도 좋고, 자 3의 배수일 확률이 20분의 6이고 4의 배수일 확률이 20분의 5인데 겹치는 교집합의 경우가 20분의 1이니까 너가 20분의 10이에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자 근데 나는 그냥 경우의 수 찾아서 그냥 분자로 통째로 올려버리는 걸 좀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우리가 뭐 얻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50쪽입니다. 자 50쪽에서는 흰색 4개와 검은색 5개를 내가 2개를 동시에 꺼낼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9C2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흰공 4개와 검은색 5개가 있는데, 자 이 9C2를 뜯어보자면 흰공이 4개 있고 검은색이 5개가 있어. 선생님 이게 9C2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98에 70에 36까지인데, 그러면 아니 흰공 2개를 뽑으면 흰공 2개, 아니면 흰공 검정공, 아니면 검정 경우가 3개밖에 안 나온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다시 이거 생각하라고. 야 흰공이 하나고 검정색이 5개랑 흰공이 하나고 검정색이 100개랑 흰공 하나 아니 뽑았을 때 검정공 하나랑 검정공 하나 나올 확률이 같아? 다르다 이거지.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뽑을 때는 우리가 그냥 공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생각하고 흰공이 하나, 2, 흰공 1, 3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36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체 사건을 생각을 해줍시다. 자 다시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당연히 3개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개수에 따라서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공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뽑아야지 내가 36분에 흰공이 2개 나오면 4C, 검정색이 2개 나오면 5C, 이렇게 해서 내가 9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검정색이 2개 나올 때 확률을 찾을 수 있다고. 왜 우리는 뭘 찾는다고? 확률을 찾는다고. 경우의 수가 찾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같은 색의 공이 나올 때, 그럼 전체 9C2분에 흰공이 2개 뽑을 때 더하기 검정을 2개 뽑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겠죠. 상위에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배만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51쪽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7개의 공이 있는데 2개를 임의로 꺼낸다. 자 7C1을 했어. 일단은 7C1을 해놓고 1부터 7까지 6의 배수가 아닐 때보다는 우리가 6의 배수일 때를 찾는 게 더 쉽겠다. 1일 때는 6, 2일 때는 3, 6, 3일 때는 2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위에서 했으니까 3, 4, 5, 4일 때는 3 셀 필요 없잖아. 6.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직접 찾아서 경우의 수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예쁘게 항상 찾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케이스 나와서 직접 찾을 때도 많이 있다. 자 2번 흰 양말 4개와 빨간 양말 3켤레가 있는데 임의로 3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이다. 그럼 내가 전체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전체 그냥 흰 양말만 뽑아버려. 그러니까 4C3을 해버리자는 거지. 왜? 이거 뭐 한 거야? 7개 중에 3켤레를 뽑았는데 흰 양말에서만 뽑아버렸으면 빨간 양말이 없잖아. 그럼 적어도가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들 진짜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거 말한 거 있잖아. 경우의 수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3가지가 맞겠죠 여러분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검정색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검정색 흰색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흰색 흰색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은 아니잖아. 너희들 중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 완두콩 배우죠? 우성열성. 아니 니들 말이면은 생각해봐. 전세계 절반이 흑인이고 절반이 백인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논리를 조금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와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했는데 어려울수록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한글도 보면, 그러니까 문자도 보면은 아무 일이 없다가 어쩐 날 게슈타트 붕괴가 오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가닥을 잘 쳐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에서도 해결이 되더라. 근데 내가 진짜 학원에 있으면서 확통을 하면은 여기서 제일 질문 많이 해. 지금도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그렇게 봐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위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조건부 확률이나 곱셈 정리하고
독립식 정도까지 하고 아마도 시험 대비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또 시험 끝나고 분포 쪽 해서 가볍게 황통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좀 잘 하도록 하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이 뭘 봐?